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 리버버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리버버스 도입을 2023년 3월 달에 지시를 하셨는데 한 달 만에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만에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자부터 먼저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불과 3개월 시장님 지시 있고 나서 3개월 만에 사업자 공모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알게 됐는데 이게 결국 그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조금 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성, 안정성, 경제성, 또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편의성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오늘 그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한강수상버스의 타당성 조사 시에 배구입비를 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용 편익 분석에서 비식값을 맞추려고 배구입비를 뺐다라고 하는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이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제 해명 자료를 냈어요. 이게 아마 시장님 입장인 것 같은데 2017년에 타당성 조사 때는 이 배구입을 재정해서 하려고 했고 근데 이번에는 24년도에는 결국 민간 사업자에서 한 거라서 뺐다 그런 얘기인데 시장님 지금 민간 사업자가 주식해서 한강버스 맞잖아요. 그죠? 근데 SH공사가 지분이 51% 참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편익 계산을 하면서 비용의 선박 감가상각비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운행 손실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선박비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한강버스라고 하는 것 어떤 지분 구조 자체가 사실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꼭 민간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이 비식값을 맞추기 위해서 쪼개기 분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두 번째로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왜 사업자 공모부터 했냐. 사업자 선정부터 했냐. 네.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하면서 네, 그게 이제 서울시 해명입니다. 서울시 해명인데 서울시는 보면 서울시가 선박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적고 전문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 관련사와 동시에 그러니까 용역을 통한 타당성 조사와 운영 사업자 선정을 병행해서 추진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운영 사업자 선정은 23년 7월 21일이고 용역을 착수를 한 것은 23년 8월입니다. 한 달 뒤에 착수를 했고 그리고 이게 10개월이 걸렸어요. 24년 6월 달에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혀 해명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와 투자심사를 실시했다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용역 결과가 24년 6월 달에 나왔는데 공유재산 심의는 23년 9월이고 투자심사는 23년 10월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좀 서두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른 측면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채 추진됨으로써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에도 편익 산정 시에는 도로 철도 부문 연구에 근거해서 분석을 했고 비용 산정 시에는 항만 및 공항 부문 연구를 기준으로 했어요. 아까 시장님 잠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완전히 무슨 고무줄 잣대 아닙니까? 어떻게 비용과 편익 분석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지 어떤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제논에 물대기 식으로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 역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국장으로부터 설명 들었을 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 다음 또 질문 계속하고 제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안전시설이나 잠수교 실시간 수위 감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 선착장에 배를 대는 모든 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에서 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리버버스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걸 왜 하게 됐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설명이다.
그리고 환경성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절차가 없었습니까? 대상 사업이 아니에요. 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환경과 관련해 굉장히 저희도 기쁘신데 한강의 생태 환경, 수질 관리라든가 또는 밤섬 같은 생태 보존 구역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배기가스 문제라든지 수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영향을 끼칠 만한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법적인 어떤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어떤 공개적인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편의성 이게 서울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정도의 그런 사업 타당성이 나왔습니까?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광 수단으로 관광도 관광 기능을 하는 수단으로 거죠. 이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분석이 저는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중교통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PPT 한번 띄워보세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수익 구조도 요금 수익이 20%고 부대 수익이 80%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은 이해는 하지만 그럼 부대 수익을 통해 가지고 이런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을 맞춰주는 그런 구조 아니냐 억지로. 그리고 이 조례 8조에 보면은 이 손실에 대한 보전을 초기에는 그래야 되겠죠. 초기가 아니라 이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흑자가 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조례 8조에 규정돼 있는데 이거 MRG 아닙니까? MRG 아니라는데. 약속할 수 있습니까? 뭐 약속까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모든 사업이 적자를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흑자를 낼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MRG 형태로 협약 체결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랍니다. 네? 아니랍니다.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